오늘은 최근 혼인력과 가족 가구의 변동, 특히 혼인력 변동의 특성, 그 다음에 가족 가구 변동의 특성, 그리고 가족 가구의 미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의 혼인 동향과 관련 1970년부터 2017년 대략 47년, 50년간의 혼인 동향이 되겠습니다만은 처음에 상당히 그러니까 9.2, 10.6, 9.4 이렇게 상당히 혼인율이 높았죠. 거기다가 최근에 와서는 6.6, 그 다음에 6.3, 5.2 이렇게 해가지고 빠른 속도로 거의 가장 높았던 시기보다도 절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수치가 낮아지게 되고, 또 비교적 높았던 혼인 건수가 43만 건, 96년도였는데 이것이 26만 건 정도로 낮아지면서 절반은 아닙니다만은 대단히 낮은 수준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혼인 건수는 32만 2,800건, 2017년의 경우에는 26만 4천 건이 됩니다. 그 다음에 조혼인율은 5.14건으로 인구 1000명당 이런 수치가 나타나게 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혼인 동향은 2017년 평균 초혼 연령이 전년 대비해서 남자의 경우 0.2세가 올라갔고, 또 여자의 경우는 0.1세가 올라가서 남자가 32.9세, 여자가 30.2세로 갔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 공이 30세를 넘어서 평균적으로 처음 결혼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혼인 종류별로 구성을 보게 되면 초혼 부부, 재혼 부부, 그리고 남자 재혼, 초혼, 여자 그 다음에 초혼, 재혼 이렇게 콤비네이션을 만들어서 하는 건데, 초혼이 결국 과거에 비해 가지고 수치가 빠른 속도로 줄어들게 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재혼이 전체적으로 보면 늘어나게 되는 비율이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남자 초혼, 여자 재혼의 비율이 계속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평균 초혼 연령과 평균 재혼 연령인데, 평균 초혼 연령을 보게 되면 남자의 경우, 여자의 경우 97년도에 남자가 28.6세, 여자가 25.7세, 2.9세에서 2006년도에는 31.0, 27.8, 그 다음에 2017년에는 32.9에 30.2 해가지고 2.9, 3.2, 2.7세의 차이를 보였다 하는 거죠. 그다가 평균 재혼 연령은 40.5세, 35.9세, 97년에 이렇게 되다가 그 다음에 또 올라가고 2007년에 44.8세, 40.1세가 되고, 그 다음에 2017년에 48.7, 44.4세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어떤 경향이 4세 이상 늘어나고 있다, 줄어들고 있다 하는 경향과 관련해 가지고는 전반적으로 거의 비슷한 연령 차이를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일단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자의 연령별 혼인율을 보게 되면 97년하고 2007년을 비교를 하고 2017년 이렇게 세 번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97년에 비하고 2017년 경우 보면 피크가 87.9,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다가 2017년은 56.4로 되었고 30에서 34세가 이제 피크에 오르는데, 그전엔 25세에서 29세가 피크였습니다만은 피크 때에 일단 혼인율이 대단히, 연령별 혼인율이 대단히 떨어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피크가 5세 이상 뒤로 물러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혼인력을 이야기했을 때 혼인율도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혼인을 하지 않는다, 결혼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만혼의 상태로 접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혼인력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연령대가 뒤로 물러서고 있다. 혼인 연령 상승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또 비혼의 경향도 많아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여자의 연령별 혼인율에서 그대로 드러나는데, 그러니까 85.6에서 한동안 여자들의 경우도 97년, 2007년까지 피크는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만은, 그 97년에 대체적으로 보면 혼인이 피크 때까지는 빠른 속도로 이제 처음엔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빨리 감소를 하는데 2007년 또 그런 경향이 보이다가 2017년에는 천천히 상승해서 25세, 29세 쪽에 돼가지고 60.6이죠. 인구 1,000명당 감소를 하게 되고, 또 30에 34에서도 48.4 돼가지고 상당히 많아지게 되는, 그리고 만혼화, 그리고 혼인이 피크 연령대의 비혼화로 특징해지는 모습, 이런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것들은 많은 경우에 그 남자나 여자의 경우 혼인력이 비혼 상태, 그리고 만혼 상태로 가게 되면서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이유가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그 출산율과 관련해 있다 그래갖고 여자들이나 남자들의 혼인 연령을 낮추게 될 때 출산율이 늘어나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늘어난다는 사람도 있고 줄어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게 예측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과의 혼인 추이를 보게 되면 한국 남자, 외국 여자가 2005년을 피크로 해가지고 인구 1000명당 37건이었는데 최근 2005년이나 2017년으로 접어들면서, 그러니까 거의 절반 정도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00년대에서 2005년 급히 상승했다가 2010년대에 감소하기 시작을 해서 지금은 피크 연령된 2005년에 비해 가지고 절반 정도에 이르렀다 하는 겁니다. 한국 여자와 외국 남자의 경우도 97년 그 IMF가 일어나던 때에 3.2에서 2005년에 그 외국에서 혼인이 유발되다 하게 되는 그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의 결혼의 한 3분의 1 정도가 있었다 하는 건데, 이것이 지금도 이 전체적인 추이, 한국 남자, 외국 여자의 혼인 추이와 비슷하게 한국 여자, 외국 남자의 혼인 추이는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국적별 외국인과의 혼인율 2007년하고 2017년을 비교를 해보면 과거에는 중국, 베트남, 그 다음에 태국이었는데 현재는 베트남, 그 다음에 중국, 태국의 순서로 바뀌었다 하는 겁니다. 한국 남자와 혼인한 외국 여자, 그러니까 혼인 이주자들의 경우가 되겠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오는 외국 여자, 혼인 이주자는 줄어들고 있다. 그 다음에 한국 여자와 혼인한 외국 남자들의 경우는 과거에도 중국 남자가 많았는데, 그 다음에 미국, 그 다음에 베트남이었는데 대해서 현재는 중국이 좀 많기는 많습니다만은 중국, 미국, 베트남이 좀 많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7년 그 이혼 동향과 관련해 이혼 부부의 평균 혼인 지속 기간은 10년에서 14년, 20에서 이상이 이혼이 이제 증가하고, 그 다음에 혼인 지속 기간 10년 미만이든지 10년에서 15년의 이혼이 이제 줄어들다. 사실 보면 혼인 지속 기간이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길수록 이혼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10년 미만의 경우에는 좀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전년적 평균 지속기간 15.0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기준으로 해갖고 전년 대비 이 0.5년이 좀 늘어났다는 것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안정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도 아직은 예측하기는 정확하게 힘듭니다. 그다음 2017년 외국인의 어떤 이혼해가지고 16,600건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총 혼인 중에서 외국인과의 혼인 비중이 1.8%가 되는 게 바로 한국 여자와 외국인 남자가 되었고, 그 다음에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가 4.9%, 한국 남자와 한국 여자가 93.3%로 돼가지고, 물론 내국인들이 이혼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큽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의
외국인들과 결혼한 한국 사람들의 이혼도 결코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 다음에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이혼 동향을 보게 되면 이혼 건수가 전체적으로 과거에 그 70년 전에는 1만 건에서 2000년대에 17만 건으로 늘어납니다. 우리나라의 이혼에 관련된 방법이 좀 더 느슨해지기 시작을 하면서 늘어났다가 최근에는 이혼이 너무 늘어나는 데 대해서 어떤 숙려기간 같은 것을 두게 되면서 최근에 조금 감소했습니다만은 결코 우리나라의 이혼 건수가 적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11만 건, 인구 1000명당 2.1건으로 이혼이 가장 많던 2002년, 2003년 이런 때보다는 적어진 경향이 있습니다만 이혼이 상당히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평균 이혼 연령의 추이는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그 남자들에게는 39.1세에서 47.6세로 거의 8.5세가 올라가게 되고 여자들의 경우는 35.3세에서 44.0세 해가지고 지금 8.37세까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혼인 연령이 상승하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성년 자녀의 유무, 이혼 구성비를 보게 되면 과거에는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가 28.4, 그 다음에 71.6이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였습니다만은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51.3, 그 다음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가 47.2,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과거에 비해 좀 줄어들었다. 물론 이것이 그러니까 미성년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 좀 더 조심스러워 한다는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 오늘날 이것이 왜 문제가 될 수 있느냐 하면 어떤 경우에는 그 이혼 같은 거 이런 것을 염두에 둔 사람들 염두에 두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살아보고 그 이혼을 할 가능성이 줄어드는 경우에 자녀를 낳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좀 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판이혼과 협의이혼의 구성비인데 과거에 보면 그 재판이혼이 16.8였는데 점점 늘어나기 시작 25.8, 최근엔 좀 줄어든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그 재판이혼이 그 건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상당히 그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협의이혼이 아니라 재판이혼으로 가게 되고 있다. 물론 위자료, 자녀 양육, 재산권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협의에 의해서 이혼 문제를 결정할 수 없고 그러니까 재판 결정에 의해서 특히 자녀 양육이라든지 또는 재산 분할과 관련된 결정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그 결혼 관련해 가지고도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1.3, 0.2에서 시작을 해 가지고 그 이혼 추이가 피크에 오르게 되는 것이 8.3, 3.2, 2010년, 2011년에 정점에 오르게 되고 최근에 그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의 경우도 5.2, 1.9로 해가지고 그 1000건당이니까 외국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가 5,200건, 그 다음에 한국 여자와 외국인 남자에도 1,900건으로서 과거 2010년, 2011년보다는 낮아졌습니다만 지금 상당히 그 외국인과 내국인 사이의 결혼이 상당히 이혼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가족 해체를 가져오는 또 하나의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최근 가족 가구 변동의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구의 센서스 정의는 일반적으로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취사 또는 취침을 등을 생계를 같이 하는 생활 단위인데 가구의 유형은 일반 가구, 집단 가구, 외국인 가구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2010년과 2015년 센서 가구의 변화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2010년과 2000 총 가구는 좀 늘어났다는 거죠. 8.9%가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5년에 보면 1600만 가구에서 거의 2010년에 1800만 가구에서 2015년에 거의 1956만 가구로 돼가지고 8.9%가 늘어나고 일반 가구가 대부분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765만 가구에서 1911만 가구로 늘어나게 된 거죠. 집단 가구는 거의 큰 변화가 없고 외국인 가구는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9만 1,400가구에서 43만 3,100가구로 해서 약 구성비가 1.6에서 2.2%로 되어 있으니까 꽤 많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도별 센서스 가구의 총수와 증감인데 가구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 85년, 90년, 95년, 2000년 이렇게 돼서 20년, 그러니까 85년, 90년, 80년에서 85년에 20.1, 85년에 90년에 18.6, 최근엔 템포는 늘어지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약 2천만 가구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평균 가구원 수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90년대에는 거의 보면 전국 수준이 3.74 정도의 수준에서 2015년에는 거의 2.53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2010년의 경우에 R로 표시가 되는 것은 등록 센서에서 다시 추정을 한 겁니다. 사실 보게 되면 2010년에 조사를 한 것과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2015년 등록 센서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그 가구를 등록 기준에 맞춰 가지고 작성을 한 겁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평균 가구원 수가 세모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면부의 경우에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전국 수준에 비해 가지고 세모에 해당되는 건데 이게 면부인데 오히려 다른 쪽보다도 가구원 수가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가구원 수의 규모들인데 1인, 2인, 3인, 4인, 5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1인 가구가 보면 제일 밑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9.0, 12.7, 15.5, 20.0, 23.9, 27.2 해가지고 90년에서 가장 크게 증가를 해왔다 하는 겁니다. 사실 보면 4인이나 또는 3인, 4인, 5인 이상 이렇게 되어 있을 때 4인이나 5인 이상의 가구는 줄어든다 이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1인, 2인, 3인의 가구가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경향. 어떤 경우는 3인도 최근에 들어와서는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부부 결혼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자녀를 많이 낳지 않는다는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별 가구주의 추이력은 남자와 여자인데 남자들의 경우 지금 보면 90년에서 2015년까지 84.3에서 70.4로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90년에서 2015년 15.7에서 29.6으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자들의 경우에 기대 수명이 길어지면서 노년에 여자가 가구주가 되는 경우 또는 결혼을 늦게 하면서 여자들이 1인 가구에 살면서 가구주로 등록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많은 경우 여성들의 가구주 비율을 올려놓았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요 국가의 1인 가구 비율을 보겠습니다. 한국이 2015년 등록 센서스에 의하면 27%인데 미국과 비슷한 수준이죠. 영국, 그 다음에 일본이 우리보다는 좀 높습니다. 하지만 노르웨이 거의 37.9, 40%가 된다 하는 겁니다. 물론 등록 센서를 실시해서 우리와 비슷한 사정에
있는 나라들의 경우에도 유럽에는 노르웨이나 또는 이웃의 일본보다 훨씬 높은 1인 가구의 비율을 가지고 있었고 45%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의 경우에 앞으로 그 가구의 그 가구원 수는 점점 줄어든다 하는 거예요. 특히 1인 가구화라고 하는 특징이 많이 보여지면서 가족 또는 가구의 해체라고 하는 문제가 생겨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연령별 가구주율도 보게 되면 20에서 29세, 70세 이상인데 여기에서 2010년, 2015년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2015년의 경우 남성들의 가구주율은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그 다음에 여성들의 가구주율은 늘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보면 가구주율이 피크에 오르게 되는 50에서 59세가 되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경우에는 보게 되면 70세 이상이 41.1% 피크에 오르게 됩니다. 물론 과거에 비해 점점 여성들의 가구주율이 올라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결국 계속 강조를 합니다만 여성들의 혼인 연령이 늦어지면서 1인 가구에서 살게 되면서 자기 자신을 가구주로 등록하는 데서 오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연령별 1인 가구의 비율을 보게 되면 2010년과 2015년의 경우에 전체적으로 2010년의 경우, 2015년의 경우 이렇게 봤을 때 2015년의 경우 젊은 연령층에서 1인 가구의 비율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1.1, 그 다음에 17.0, 18.3 이렇게 돼가지고 젊은 연령층은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40에서 49세, 50에서 59세, 60에서 60세, 70세에서 많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세, 2010년의 경우는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말하자면 20에서 30, 30에서 39세 이렇게 되고 또 40에서 49세는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만은 50에서 59세, 60에서 69세, 70세의 경우는 낮다가 높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보게 되면 1인 가구와 관련한 연령대별 어떤 추이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확실한 해석은 하기가 힘듭니다. 이 등록센서는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 것이고 20세에서 29세, 30에 39세의 경우에 상당 부분 많은 사람들이 가구를 형성하고 있을 때 이미 분리된 부분들이 있고 등록센서에서 생성된 가구들이 다른 방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명확한 추이를 이야기하기는 좀 힘들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문화 가구입니다. 다문화 가구도 여러 가지입니다만 내국인 귀화의 경우, 내국인 출생, 내국인 귀화의 경우, 그 다음에 내국인 출생, 외국인 결혼 이민자의 경우, 내국인 출생 다문화 자녀의 경우, 그 다음에 내국인 귀화, 외국인 결혼 이민자의 경우 현재 수치상으로 제일 많은 경우가 대체적으로 내국인 출생, 외국인 결혼 이민자의 경우고 그 다음에 이제 내국인 출생, 내국인 귀화의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루어지는데 규모가 작은 경우에도 이 다문화 가구는 사회적으로 많은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봐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가족 가구의 미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비자발적 독신, 흔히 말하는 패러사이트 싱글입니다. 패러사이트 하는 말은 일본 중앙대학 주오다이가쿠 하는 건데 사회학 교수인 야마다 마스히로 동경대학 출신입니다만은 패러사이트 싱글의 시대라는 책에서 처음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패러사이트는 원래 기생충이란 말이죠. 누구에게 기생을 하냐? 부모에게 기생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20대 후반이 넘었어도 부모와 동거를 하면서 편안하게 생활하는 미혼 세대다 하는 거죠. 젊은 미혼 여성을 경멸적으로 허술하는 용어로서 85% 경제적 도움 없이 부모의 집에서
그 무전 취식을 하는 것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50%는 또 부모의 재정 지원을 받기도 한다 하는 것이죠.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20대 성인자들, 그러니까 집값도 비싸고 월급도 적고 가전제품도 사야 되고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것이 돈을 버는 것이네 하면서 그냥 별도로 가구를 만들지 않고 결혼을 하지 않고 그냥 부모와 같이 산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은 미국에서 또 지난 20년 동안 많이 보였는데 처음 태어나던 그러니까 패러사이트 싱글 세대가 태어나던 때와 비슷하게 타임 매거진은 2005년 1월 16일에 이런 보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미셸, 엘렌, 네이튼, 코린, 마커스, 제니 친구들의 이야기인데 모두 시카고에서 살고 있다. 매주 3일 또는 그 이상을 약간의 외출한다. 대학 졸업장을 받고 몇 개의 일을 했다. 엘렌은 1996년 이후 인턴십만 해도 17개를 했다. 그들은 집이 없다. 이사도 자주 하고 아파트도 자주 바꿨다. 이들은 결혼도 안 했고 자식도 없다. 이들은 모두 24세에서 28세, 30세 미만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타는 조지아 대학 인지과학을 전공을 하고 졸업 후 6년이 지난 후 애틀랜타에서 식당 웨이터로 일하고 있다. 이제 그는 경영대학으로 진학할 계획이다 하는 겁니다. 결국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트윅스트 하는 건데 사춘기와 성인기간 그 비트윈의 그 더 트랩에 빠져버린 미국의 신세대를 기술한 새로운 말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패러사이트 싱글과 비슷한 용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부모와 같이 살면서 달리 재정적인 자립 능력이 없는 20대의 젊은 성인 세대를 두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또 일자리가 있어도 불안정하고 급료가 보잘것없다는 것, 최근 졸업해서 직장인 생활이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 또는 혼인 연령이 늦어지면서 대학이나 직장 훈련을 하는데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는 겁니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 그 기러기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나친 자녀 교육열 때문에 생겨난 새로운 가족 형태로서 유학 간 자녀와 배우자와 떨어져 혼자 살아가며 경제 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2000년대, 적어도 2010년, 그러니까 2007년에서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가 생겨나기 전까지 많은 형태였습니다. 가족의 이산이 적지 않은 부작용이 있다 하는 것이고 부모들은 자녀에게 외국물을 먹이려고 노력하는 하나의 형태라고 볼 수 있던 것입니다. 결국 여기에서 교육은 소비인가 투자인가 하는 문제, 그러니까 가정의 행복을 희생시키는 과감한 투자, 수익의 총량, 이게 불병하다는 말이죠. 묻지마 소비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서 부부가 따로 살면서 바다 건너는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무지 때문에 각종 사회 문제, 가족, 가구의 그 파괴,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조기 유학이 가져왔던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가족, 가구의 미래, 특히 패러사이트 싱글 문제, 그리고 트윅스트의 문제, 기러기 가족의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